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한의 갈등에 처했던 정치권도 제주항공 참사 수습이 우선이라면서 또 한 목소리로 피해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정치권 이슈 다루진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함께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유재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장미 변호사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국회 일정도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 여야모두 관련 특위를 만들어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유재하 변호사님. 예. 예, 지금 안타까운 생명 179명이죠. 예, 희생자가 났습니다. 먼저 깊은 애도를 먼저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정치적인 논쟁보다도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리고 충분히 슬퍼하고 원인을 밝히고 예. 그 책임자가 있으면 그 책임자에 대한 그 합당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차분하게 냉정하게 담백하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때고요. 그래서 여기 섣불리 여러 가지 음모론을 만들거나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쟁점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일단 충분히 슬퍼하고 그 원인이 뭔지 차분히 살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애도의 마음이 들고요. 정말 진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말에 나라도 뒤숭숭한데 참 이런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정치권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생각하고 일단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가 먼저고요. 그리고 진상 파악도 좀 전사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지금 최상목 직무대행이 맡은 바 소행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국회와 같이 협업해서 좋은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윤 대통령도 집거를 이어가는 와중에 국민과 함께하겠다 하면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메시지 올린 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강천호 의원부터 말씀 주시죠. 아니, 물론 대통령이 직무 정지는 됐지만은 예.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 어쨌든 간에 지위 자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입장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 지금 수사라든가 예. 지금 뭐 오늘도 뭐 공수처에서도 지금 체포영장. 체포영장까지 예. 워낙 소환 조사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사실 국민한테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아하. 그런 것은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감정을 다 실어서 절절히 했다는 거. 뭐 이거 자체를 비판할 일은 아닌데 예. 저는 그렇다면 형평을 맞춰 본다면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왜 대통령이 적어도 항상 준법을 강조해 온 분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현재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예. 이런 것도 좀 균형을 맞춰서 같이 좀 설명을 하면은 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장모 여사님. 네, 저도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올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대통령 지위죠. 직무집행이 정지된. 그런데 저는 마지막 문구는 좀 의아했어요.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 설명할 때 그리고 본인이 직무 정지가 됐을 때 국민과 함께하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 예. 저는 국민이란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일요일 날 원래 소환 3차 예정돼 있었죠. 예. 그 부분 해태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한 일간지 칼럼에서도 자범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무력화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어떤 피의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법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맥락 속에서 국민과 함께라고 하면서 사고를 애도한다고 했을 때 그 애도에 전 진정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이 국민들께 그 뜻이 온전히 전달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자, 두 분 다 공이 이제 애도는 할 수 있지만 어떤 핵심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라는 점을 쟁점을 잡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그 여야가 정쟁을 멈춘 듯 보입니다만 남아있는 무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12.3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제2요구권 시한이 모레입니다. 1월 1일이다 보니까 사실 휴일이어서 31일인 내일 법안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죠. 이제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야권의 공세가 굉장히 좀 날카로워질 것 같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지호 대변인 하시고 우리 유재하 변호사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1월 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예. 내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저희는 최상목 직무대행이 쌍특검법과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김윤덕 사무총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혹시라도 쌍특검법을 거부하더라도 예. 제의 요구하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 더 설득해야 되지 않냐. 지금 상황인 만큼 이런 기류들이 있고요. 그러나 헌법재판관 문제는 어떤 탈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추천목을 대통령도 없는 권한을 내세워서 직무대행이 권한 행사를 안 한다면은 이거 정말 지금 이 내란 사태가 계속 지속될 영향이 크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메시지를 낸 것도 예.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뭔가 좀 지지층을 위한 여론전을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닌지 또 지금 직무 정지가 됐는데 예. 보좌진들 특히 메시지 보좌진, 법률 보좌진들이 조력을 해서 그런 메시지를 작성해서 발표한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도 듭니다. 그래서 이 내란 사태가 지속될수록 국민 고통이 큰 만큼 조금 직무대행이 완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결단이 필요하다. 유재 위원장.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예. 문신의 폭이 아주 좁죠. 대통령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해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예. 자리가 아니고요. 그냥 기존에 이어져 온 질서 그대로 그 현상을 유지하고 이렇게 굳히는 차원에서 권한을 행사해야지 예.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이제 국무회의 와 함께 이제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질서들, 김건희 특검 안에 있었던 위헌적 요소들, 그래서 거부권 행사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질서를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권한대행으로서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내란죄 특검 둘 다 지금 위헌적 요소가 있거든요. 예. 선수와 심판을 고르는 그런 예.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비난을 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그만 끊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위헌적 요소,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거한 그런 어떤 전향적인 우리의 그 역제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예.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특검에 대해서 그러면 여당은 여전히 그 부분 그리고 또 권한대행이 제2호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판단인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여전히 답보 상태 아닙니까? 강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예. 이 건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예. 그 탄핵 소추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 향후에 뭐 만약 조기 대선이 열렸고 정권을 누가 잡든지 간에 예.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헌재를 놓고서 양쪽이 사법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하. 그런 구도까지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 취재를 해보니까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6명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 그 뭐 성향 분석이라고 좀 그렇지만 재판관. 그렇죠. 이 중에 4명 정도 4명은 사실상 이제 민주당 쪽에 좀 더 가까운 분들이고 예, 국민의힘에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는 1명 내지 1명 반 정도 해당한다. 지금 이제 6명 중에 그렇죠. 4대 2, 예, 그렇게 보는데 예. 4대 2도 아니고 5대 1. 4대 1.5 이때 예, 뭐 한 예. 0.5는 이제 예. 세모 정도 예.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원래 국회 3명 몫을 예. 여야 합인데 지금 야당 둘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건 뭐냐면 이제 4명 구도에 2명이 들어가면 6이니까 아하. 6대 3이면 뭐 확실하게 모든 사안에서 음. 적어도 이제 그중에 누가 나가시기 전에는 그냥 6대 3으로 그냥 다 이제 민주당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될 수 있다. 예. 이게 좀 뭐 속된 말로 이제 성향 분석인데 예. 약간 이제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다가 그다음에 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우선 일단 탄핵 심판 지연이 좀 사실상 어떤 내심으로는 필요한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쨌든 저 민주당 이제 헌법상으로는 분명히 그 헌법 정신이 헌재란 것은 저 국회로부터 야당 여당으로서 모두 독립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예. 명백히 야당 둘 여당 하나라는 것은 야당의 이제 편향적인 헌재를 만들겠다는 것이니 헌법에 맞지 않는다. 예.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사실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조율이 됐다고 보이는데요. 예. 한덕수 그 대행도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해라. 헌법 정신에 따라 이런 말을 많이 쓰면서 네. 여야가 합의해서 갖고 오면은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못하겠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그런 기류를 계속 가고 있어요. 아. 이런 마당에 오늘 저희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6명 체제에서 심리는 몰라도 결정은 안 된다라고 이견을 제시하는 분이 한 분이 나왔다. 예.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사실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죠. 음. 만약에 이 6명 중에 한 분이 이제 헌재라는 게 만장일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 분이라도 이제 우리가 결정은 못 한다. 이제 그분 논리는 약간 또 헌법적으로는 약간 설명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헌재라는 게 대통령, 그다음에 대법원, 그다음에 국회 이 3부, 3권이 이제 나란히 셋씩 해가지고 균형을 예. 맞춰서 예. 어떤 그 정신이 있는데 지금 국회, 대통령과 대법원 임명한 3명만 있지 국회 3명은 완전히 없다. 그렇다면 이 6명 갖고 최소한의 뭐 의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회가 완전히 빠진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정신에 반한다. 고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분을 지금 설득해서 예. 6명이라도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만장일치라면. 예.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되지 않는 한 잘못하면은 완전히 헌재가 대드락 상황에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상황이- 모두 겹쳐갖고 지금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아, 그럼 이 상황 연말에 지금 온 국민들이 너무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네.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과연 계속 지속돼야 되는 것이냐, 장 변호사님?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이미 여권의 스피커들이 예. 정영식 재판관은 내려와야 된다. 이러면 5명 되거든요. 예. 그러면 6명 요건도 채우질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하지만 성향 분석 어떤 이런 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11월 29일 날 개엄 거의 직전에 예. 2대 1이 맞는지 1대 1이 맞는지 이 부분은 저도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줄다리기가 있었던 거죠.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까 3명 공석 국회 추천 민주당이 2하고 국민의힘이 1을 해다오. 아니다. 1대 1대1로 하자. 각각 하나씩 하고 협의로 하나 하자. 안 됐어요. 그러다 11월 29일 날 마침표가 찍힌 겁니다. 2대 1로 하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인가요? 예. 이 지원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진행까지 예.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계엄이 있고 이게 탄핵이 가결돼서 헌법재판소의 이 심리대 위에 올라가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합의가 안 된 거다. 사실은 어깃장.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하면 너무 유동성이 맞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거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그렇다면 3명을 추천해야지만 국민의 불안정성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4월 18일이 되면 대통령 추천 몫의 2명은 임기가 끝나요. 예. 지금 국회 추천목도 못 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대로라면요. 그럼 공석으로 두면 4명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걸 의도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냥 지켜만 봐야 되나요?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비판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책임감 있게 이 헌재 재판관을 9명으로 어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두 번째 이 세 번째 논의죠. 이 세 번째 논의 자체를 진지하게 하려면 재판관 3명을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재하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이 계속 봐야 되느냐? 예.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 이유는 뭐냐면 헌법 이게 이제 111조 3항에 규정돼 있는데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대통령은 그냥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실제로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 국회가 선출했으니까요. 근데 권한대행 체제가 왔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질서를 창설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예. 그 제한된 범위라는 것은 뭐냐면 헌법에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듯이 아하.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그대로 임명하면 되는 거죠.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그건 국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조속히 해야 된다는 입장 가지고 있어요. 그 12.3 내란 사태에 예. 대해서 포브스지가 대한민국 GDP의 살인자다. 그리고 한겨레에서는 대한민국 5천만 명이 계엄할부 빚을 갚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자본시장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정치 지도자도 그렇고 예.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도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더 자꾸 시간 끌게 하지 마시고 예. 조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서로 협조를 해서 음. 헌법재판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예. 서로 힘을 합쳐야지. 아니 재판소 가서 본인의 억울함을 따지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지금 변호사도 선임했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면은 1950년 이후에 선진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게 대한민국 처음이라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인데 강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재까지 취재한 바에 예. 따르면 최상목 그 권한대행은 이것은 뭐 야당이 요구한 일정대로 내가 그렇게 따를 이유는 없다라고 주변에 사석에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좀 눈에 띄는데, 한 가지는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권한대행 직무가 유지되는 시점에서 예. 야당이 탄핵하기 직전에 말이죠. 예. 대국민 성명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하여간 이건 여야 여야 합의가 합의를 있어야 해오. 된다. 근데 이걸 왜 대국민 성명으로 냈느냐? 음. 이게 단순히 자기 개인이 아니고 아. 지금 이 정부, 어쨌든 윤석열 정부인데 이제 대통령 탄핵돼 있으니까 그것을 승계한 권한 대행으로서 어쨌든 현재 윤석열 정부의 현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성명을 공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보니까 탄핵을 당할 것 같은데 내가 탄핵을 당해도 내 후임 역시 똑같다. 그 정부의 권한 대행이므로 이 입장이 승계되는 것이다. 아. 이런 차원에서 그것을 냈다는 얘기고요. 예. 그 낼 때 한독수 권한대행이 이제 저 아시다시피 경제 관료로 유명합니다만, 기재부 출신. 예, 그런데 이분이 그 과거에 약간 야인으로 있는 시절에는 김현장으로 포함해서 맞아요. 고문을 2차례나 했어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법조인들하고 많이 이제 인맥이 있고, 지금 정부 안에도 또 전문 법조인들이 예, 있으니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런 분들의 이제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이분이 왜 계속한 얘기가 헌법 정신, 국가 미래에 따라서 나는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이 바로 헌법 정신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논의가 있지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해로는 한마디로 여야 그리고 여야 합의해서 균형을 이루는 게 헌법 정신이지. 야당이 둘, 여당이 하나. 이건 헌법 정신에게 맞지 않는다. 예. 이게 원래 독일이 모태인데, 독일의 경우는 헌법재판관 16명을 상하원이 모두 각 하나씩 3분의 1, 제적원의 3분의 1을 뽑아요. 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못 뽑게 만든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그 제도 원형도 그런 제도의 설명도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 바탕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최상목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대행을 맡으면서 거기 기속되는 바가 있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또 하나 이제 법적 조언들을 많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었고, 아마 이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으로도 그 공유가 됐을 텐데 이겁니다. 지금 어쨌든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이게 법적으로 보면 기각이 아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곧 돌아올 것이므로 아. 그 점에서도 서로 충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현재로서는 임명을 하지 않고 아, 또 기다릴 해를 것이다. 넘기지 않겠냐. 예, 그렇습니다. 아, 장문사님 짧게. 예, I'll be back이라는 건데요. 그럼 돌아와요. 내란죄로 계속 수사받아야 되는데 체포영장 집행될 거고요. 그러면 이게 국가가 안정이 됩니까? 한덕수 전 대행의 머릿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구의 미래입니까? 많은 헌법학자들이, 법학계 교수들이, 심지어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어떤 조언을 들었다는 건지 전 잘못된 판단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아. 김치찌개